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모유수유를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안 하고 계신데 어떻게 저희 상담실에는 모유를 먹이는 엄마들이 주로 방문하는 곳인데 선생님 이제 전화하셔서 예약하고 오셨는데 어떤 일로 오시게 된 건지 먼저 알고 싶어요. 네, 저는 사실 현재 유방암 환자거든요. 치료를 다 마친 환자인데 제가 이 치료에 앞으로 어떻게 제가 이 유방암을 관리하면서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원장님에 대해서 알게 돼서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딸의 엄마인데요. 첫 아이는 2002년에, 둘째 아이는 2013년에 출산하였어요. 첫째 아이 때 자연분만하고 자연스럽게 모유수유 하였는데요. 6개월 후에 직장에 복귀 때문에 단유를 이제 시도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단유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죠. 제가 나이도 어리고 2002년도에 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산부인과에서 처방해주는 약을 먹고 단유를? 네, 단유 약을 양약을 주길래 이제 그렇게 먹었는데 단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모유수유 하실 때 완전히 모유만 먹이셨어요? 네. 완전히 전량이 많았죠. 그렇게 여러 가지 민간요법 별거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약 먹고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가슴에 너무 이렇게 불어서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단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단유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런 마사지 이런 것도 전혀 몰랐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젖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리나 보다 앞으로 있을 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을 못하고 그렇죠. 거의 11년 만에 둘째를 낳았는데 2013년이네요. 네. 그때 이제 아기를 낳고 아이를 위해서 모유수유를 하려는 이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제 늦게 낳은 아이지만 모유수유를 당연히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젖이 이제 돌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젖은 뿌는데 이대로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머나, 둘째 때. 네, 근데 아기가 계속 빠는데 막 고개를 흔들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울면서. 그래서 얘가 왜 그러지? 젖은 분명히 불어온 게 보이는데 제 가슴을 보면 얘가 그래서 제가 봤어요. 이렇게 제가 눌러봤어요. 근데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가 막혀 있는 거죠. 전혀 안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때도 집에서 마사지 뭐 여러 가지 찾아보고 뭐 주위에 무슨 말 듣고 했는데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떤 지인이 유방 마사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있냐 해서 가서 이렇게 마사지를 받으니까 뚫렸어요. 어쨌든 뚫려서 저는 그때 너무너무 좋았죠. 신기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를 한 4개월 정도 모유수유를 한 후에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이제 힘들어서 단유를 이제 4개월 만에 시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단유를 3번 둘째 때는 약을 안 드셨군요. 그런 게 있다는 게 알았으니까 단유로 젖을 말릴 수 있다고. 근데 저는 첫째 때 단유할 때 너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마사지로 단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비용이 좀 들더라도 당연히 그냥 하겠다고 하고 했어요. 한 3회 정도 한 후에 그 젖이 마르더라고요. 젖이 말라서 이렇게 고생 안 하고 말릴 수 있다니 이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고 그렇게 이제 어쨌든 일단락 되었죠. 근데 3번 받고 젖이 완전히 안 나오는 걸 확인을 했나요? 저의 경험으로는 3번엔 전혀 단유가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나왔죠. 그때 젖이 나왔었죠. 나왔을 거예요. 나왔을 거예요. 그게 또 어떻게 제가 지금 원장님을 뵙고 관리를 받는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그 후에 그냥 그렇게 사라졌다면 제가 원장님의 도움을 지금 받고 있지 않겠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유방암 진단을 올해 4월 달에 받았어요. 한 2.5기 정도로 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전이성 유방암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암이라는 거는 저하고는 멀다. 나는
뭐 어떻게 다른 데는 아파도 암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네. 뵙기에는 네. 이 의학적인 지식도 많으시고 건강식으로 드시고 운동도 많이 했었잖아요. 했다고 네.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나한테는 없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오고 나니 정말 저도 다시 이 분야를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현재 단유를 이제 첫째 때는 약으로 하고 자연적으로 말렸고 안 돼서 말랐고, 둘째 때는 단유 마사지라는 거를 네. 저는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받긴 했지만 단유 마사지라는 거 받고 너무 신기했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뭔가 찝찝해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네. 현재 그럼 유방암 진단 후에 치료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아요. 원장님 그게 좀 이렇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내용인데 왜 유방암 환자가 여기 와서 마사지를 받고 있느냐. 저는 사실 처음에 오셨을 때 네. 굉장히 당황했고, 네. 저는 속으로 선생님한테 이제 보이진 않지만 저는 이제 기독교 신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주님,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소율이 엄마를 여기 보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또 지난번에 추적 검사하기 위해서 병원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참 궁금해요. 네. 네,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치료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거 참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보시는 분들도. 네. 네, 저도 원장님처럼 크리스찬이에요. 네. 저도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해 주셨다고 좀 믿거든요. 그 제가 암 치료를 시작한 후에 너무나 기적적으로 항암을 다 끝내지 않았는데 암이 다 없어졌어요. 너무너무. 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네. 네.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뭔가 좀 어려운 과제라고 해야 되나? 어떤 점을 저한테 항상 하신 말씀이 유두 바로 밑에 석회 덩어리가 있다. 왼쪽. 네, 왼쪽에 유방암 진단 받았어요. 네네. 근데 그 종양이랑 석회는 함께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종양은 없어졌지만 석회는 없어지지 않죠. 항암을 해도. 근데 그 유두 밑에 있는 석회가 나중에 또 유방암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석회가 왜 거기에 유두 밑에 있지?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봤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의학적으로만 설명을 하지, 직접 제가 산모로서 뭐 모유수유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겪었던 사람으로서 약간 추측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설명을 해주시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그 석회가 그래도 연구하신 것들에 의하면 석회는 아마 모유가 굳어서 생성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그 모유 찌꺼기가 석회로 변했을 수 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석회 때문에 석회를 그냥 놔두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이 석회가 어떻게 시멘트 같은 성분이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그런데 어떤 의사는 너무 잘 알고 계셔. 제가 뭐 정말 많이 공부를 했어요. 네네네. 어떤 의사분은 이 석회조차도 우리 몸에서 이 혈관이나 어떤 그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배출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유방도 하나의 정말 장기거든요. 우리가 오장육부한 장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유방은 정말 중요하고 미묘하고 복잡하고. 네, 맞아요. 그게 우리 교과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요? 이 유방이 그냥 바깥에 붙어있는 하나의 그냥 그 살 덩어리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너무나 복잡해서 의사들도 그 얘기를 꺼내지를 않아요. 꺼내지를 않고 뭐 아시지를 못하니까 전혀 설명을 안 해주시죠. 전혀 유방암이 뭐 지금 의학적으로 유방암은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들어보셨을 거지만 유방암의 원인은 모른다. 단 뭐 식생활 뭐 이런 거를 이제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유방암 환자로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예방하기에도 어렵고 또 예방 환자가 치료 후에 또 재발 전이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가 않는 사실이에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은 연구들을 보면 유방암 예방은 모유수유, 모유수유다. 모유수유를 한 사람은 10에서 20% 유방암을 어떤 노출될률을 20% 낮춘다고 돼 있고 거기서 또 모유를 오래 먹일수록 많이 먹일수록 오랜 기간 먹일수록 길게 먹일수록 더 낮춘다고 보고가 돼 있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런 경험을 하는데 산모들을 보면서 주위 분들이 유방암이 왔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지금 여성암 중에서 유방암이 1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40, 50대만 오는 유방암이 20, 30대에도 젊은 층에도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한 분이 저한테 오늘 유방외과 선생님이 계셨어요. 아기 낳고 이제 모유수유를 하겠다고 오셨는데 그분이 복직하고 나가서 제가 선생님 단유 잘 하셔야 돼요. 단유는 유방 안에 남아있는 유관 내에 남아있는 찌꺼기 굉장히 잘 빼야 되고 깨끗하게 단유하셔야 돼요 하는데 유방외과 선생님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복귀하셔서 첫 번째 나가셔서 유방암 환자를 세수를 하는데 저 찌꺼기가 굳은 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때 보시고 이제 저한테 와서 단유를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유리 엄마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 잘 이해가 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유방암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고 또 건강의학 상식이 저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유리 엄마 하면서 잠깐 제 친구가 25세 결혼해서 아기 둘 낳고 3년 지나서 28살에 유방암 진단, 말기 진단 받고 하늘나라를 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유리 엄마 만나면서 제가 사실은 유방암 환자를 제가 해본 경험도 없고 안 됩니다 하고 상담만 하고 가시게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제 친구 생각이 나서 사실은 기도하면서 너가 하는 대로 너는 할 수 있다라는 음성을 들렸어요. 응답을 음성으로 받으면서 제가 선생님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유수유를 했다고 유방암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유방암이 노출될률은 낮아지지만 독감 주사 맞았다고 독감 안 걸리는 거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많은 지식을 알고 또 공부를 하고 정상적으로 건강식을 먹고 운동을 많이 했지만 선생님한테 온 건 나한테 100%거든. 그러니까 많이 속상해 하셨을 거고 유방암 진단, 이기 진단 받을 때 나한테 왜 왔지? 부정하고 분노를 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석회가 있던 게 없어졌다는 건데 제가 처음에 서유리 엄마 가슴 봤을 때 왼쪽 유두가 굉장히 딱딱하네요. 안쪽에 굉장히 단단한 것들이 많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받고 나서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워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했어요. 원장님께 처음에 왔을 때 딱 만지셨을 때 아팠어요.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딱딱했으니까. 근데 원장님께서 이렇게 1회 후에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3회, 4회 차일까요?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정기검진을 갔었거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영양은 전혀 지금 없는 상태고 전이가 안 됐고 전혀 없고 석회도 그 자리에 그게 없어요. 살짝 이렇게 가루들만 몇 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석회는 없어진다라고 배운 적이 없고 제 상식으로는 석회는 한 번 생기면 안 없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서유리 엄마한테 많이 배웠네요. 정말 신비하죠. 정말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 일어나서 저도 너무 감동이에요. 그 인체의 신비와 그 원장님의 어떤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손기술이죠. 기적이죠. 그렇게 일어난 일이죠. 지금 이제 서유리 엄마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단유가 지금까지 저희가 단유를 한 분들 오시면 항상 얘기했거든요. 정말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지표가 생겼어요. 더 열심히 엄마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똑같은 마음이에요, 원장님.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또 찍게 되었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보이지 않는 그 유방 안에 모든 그 유성과 이제 혈관과 저는 굉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가슴이 크고 작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전 솔직히 가슴이 정말 작은 여자거든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현미경으로 봐도 잘 보이지 않는 정말 우수한 그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지금이라도 원장님을 만나서 이제 유방암을 이제 진단을 받고 뭐 치료받고 과정에 있지만 저는 얻은 게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제가요 엄마 얼굴 뵀을 때 유방암 위기를 진단받은 분 같지 않게 너무 얼굴이 환했어요. 하나님 얼굴을 닮은 모습? 근데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 삶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이 엄마들이 모르고 있다가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이 암이거든요. 엄마들이 아기들 출산하시고 또 모유수유 하시면서 그 힘든 일을 하시는데 저처럼 이런 일을 겪지를 않기를 바래요. 단유를 정말 잘 하셔서 그냥 내가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저도 나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저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크게 뭐 이렇게 부담 줄까봐 잘 이제 관여나 이런 말할 때도 항상 조심스러운데 이건 정말 제가 절실함을 느꼈던 상황들이 제가 겪어왔고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 좀 소중한 엄마들을 위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임산부하고 수유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근데 흔쾌히 또 유튜브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저희들은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유튜브 응해주시고 산모나 또 단유를 계획하고 있는 엄마들한테 많은 보탬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